이번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놀이 사례를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저는 그중에서 교사와 유아가 함께 놀이를 만들어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유아가 끌고 가고 교사가 밀어주는 놀이 중심이라고 짓게 되었는데요. 벌써 이제 학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죠. 이 1년이 되어가는 시간 동안 저와 저희 반 아이들은 정말 다양한 소재로 놀이를 이제 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그림책과 그림 작가를 주제로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만 3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 사례 소개를 하기 전에 제 사례를 이제 들으시면서, 나라면 이렇게 놀이 지원을 했을 것 같다. 아니면 우리 반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놀이를 확장시켜 나갔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례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슬라이드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놀이가 시작됐을까? 우연한 놀이의 발견이라고 되어 있죠. 네, 3월 신학기 기간이었어요. 이제 새롭게 환경 구성을 하면서 도서 영역에도 이제 새로운 책을 준비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서 영역에 어떤 책을 한번 준비해 놓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직 반 아이들을 만나기 전이고 또 반 아이들이 어떤 책을 좋아할지도 모르는 시기라서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을 여러 권 꽂아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국민 작가님이 되셨어요. 네, 백희나 작가님 아시죠? 이 백희나 작가님의 그림책을 여러 권 꽂아두었는데요.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매일 한 권씩 이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역시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놀이 주제가 이제 바뀔 때마다 뭔가 주제에 따라서 책을 교체해주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기나 작가님의 책은 아이들이 늘 관심을 보이고 또 좋아하는 책이라서 늘 책장 한켠에 꽂혀 있습니다. 지금도 꽂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시행되고부터는 뭐 매달 아니면 매주 뭐 언제든지 이제 놀이 주제를 아이들의 흥미, 뭐 재미 아니면 관심에 따라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6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뭔가 이제 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뭐 관심 있어 하고 아니 흥미 있어 하고 하는 게 또렷하게 이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놀이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는데 아이들 각각이 뭔가 하고 있는 놀이는 있어요. 근데 이거다 싶은 놀이 주제가 딱히 보이지 않아서 이 학기 초에 계획해 두었던 그 연간 계획 안에 있는 걸로 놀이를 해야겠다 생각했고, 네, 이제 놀이 중심 이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공통적으로 했던 그 6월의 생활 주제 아시나요? 네, 다 아시죠?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 우리 동네도 이제 한번 놀이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지? 너희들 우리 동네에서 어떤 곳들에 가본 적 있어? 뭐 어디를 가봤어? 라고 이제 가볍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한 친구가 목욕탕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목욕탕? 그거 우리가 좋아하는 장수성 선생님의 책에 나오잖아. 그게 목욕탕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 장수성 선생님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너희들이 자주 읽는 책이잖아. 우리 그럼 장수성 선생님으로 우리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흔쾌히 받아주어서 이 장수성 선생님으로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놀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유아의 사전 경험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죠.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양한 지식도 배우고 뭔가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놀이를 할 때 뭔가 아이들이 이제 사전에 갖고 있는 지식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을수록 놀이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제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큼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자,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 그림책에 다양한 크고 작은 장면들을 이렇게 종이로 가려두었어요.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책 읽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 장씩 쪽수를 넘길 때마다 이 가려져 있는 그림도 아이들과 함께 알아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맞춰보고요. 또 아직 글을 모르는 이제 만 3세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글을 또 이제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장면만 보고도 뭐, 아, 여기는 덕지가 수영하고 있었지. 맞아, 오프오프 국가대표 덕지 선수 금메달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아, 여기서는 선녀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표정을 지었잖아 라고 하면서 그 표정도 모두 기억하고요. 아, 목욕탕 갈 때 아기 인형을 바구니에 넣어서 갔었어. 맞아. 그 아기 인형 노란색 옷 입고 있었잖아 하면서 그 작은 소품들까지도 모두 기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몰입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책이 아니더라도 그 선생님들 교실마다 아이들이 이제 익숙하게 읽고 있는 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책을 한번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당장 내일이라도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이들의 그 열띤 반응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 3세 친구들이라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만약 만 4세 아니면 만 5세 이 큰 연령이라면 어떻게 놀이를 한번 시작할까 한번 자료를 만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그림책 속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에게 궁금한 점을 한번 질문으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이제 놀이로 한번 풀어가면서 하는 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아이들이랑 장수선녀님 놀이를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 나도 장수탕에 가보고 싶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목욕탕이랑 찜질방에 가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장수탕은 그림책 속에만 등장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굉장히 화려한 목욕탕, 뭐, 사우나 이런 곳은 많은데, 이 오래된 목욕탕은 사실 저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얘기를 한 걸 보고, 그래, 그럼 우리 장수탕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그런데 그 만 3세 친구들에게, 얘들아, 그럼 너희들 만들고 싶은 그 장수탕 한번 만들어 봐 라고 하면 아이들이 쉽게 뚝딱뚝딱 만드나요? 네. 아마 이 아이들에게 만들려고 하면 뭔가 흉내는 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한참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마 다른 놀이로 네, 흥미가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주었는데요. 그림책 표지를 보면은 이 장수탕을 표현하는 이 타일이 있어요. 이 타일을 제가 여러 장을 또 프린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선녀님 얼굴도 뽑고요. 그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작은 소품도 이렇게 간단하게 또 만들어서 붙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 풍기는 분위기를 보고 아, 내가 이런 것들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책장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내가 필요한 소품을 또 찾아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룽이랑 요구룽이 요구르트거든요. 요구르트랑 뭐 목욕할 때 몸 닦는 게 필요해. 이 때타올 이름은 알지 못했나 봐요. 몸 닦는 게 필요해라고 얘기도 하고 덕지는 누워서 목욕했잖아. 목욕 침대도 필요해라고 하면서 이 침대도 만들고요. 또 교실에서 그 덕지가 들고 있던 아기 인형을 우리 반에 있던 그 아기 인형으로 한번 찾기도 하고 또 벽돌 블럭으로 만든 이 욕조도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목욕용품을 또 지원을 했고, 이렇게 해서 장수탕을 구성을 했는데요. 놀이가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볼게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를 또 하더라고요. 여기 친구가 엄마가 살살 닦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림책의 내용을 보면 이 절대 엄마가 살살 닦아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덕지의 때를 밀어주는데 덕지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상태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이해를 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살살 닦아줄게 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또 여기도 이제 아기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목욕하는 놀이도 보이고, 또 여기서는 친구가 이렇게 물 뿌리는 표현을 하니까 이 친구가 아, 냉탕은 너무 차가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림책 속에는 이 온탕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냉탕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데 그래서 이 냉탕은 너무 차가워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완전히 이해했더니 이 온전히 자신들의 놀이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더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하루 이틀 놀이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어, 진짜 첨벙첨벙 소리가 나면 좋겠다. 아, 요구르트도 먹어야 되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첨벙첨벙 소리를 어떻게 이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물을 직접 교실에 들고 올 자신은 없고 이 파란색 비닐을 잘라서 제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파란색이 물을 표현하기도 좋고 또 뭔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기도 해서 이 감각적 요소로 파란 비닐도 제공을 했고요. 또 원장님께서도 바로 이 요구르트를 사다 주셨어요. 근데 이 요구르트도 이날만 먹은 게 아니라 굉장히 자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먹으면서 또 목욕탕 놀이를 했고, 또 어느새 아이들의 놀이를 봤더니 이 책상을 또 이 목욕 침대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친구와 이 때를 밀어주는 친구의 이 표정이 굉장히 실감나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해서 지원에 의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놀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놀이의 가지치기, 새로운 놀이로의 발현이라고 되어 있죠. 놀이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놀이의 가지치기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았어요. 책의 한 장면에 보면 선녀님이 덕지 이제 여자아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저기 산속에 사는 선녀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장수성 선녀님이 나는 저기 산속에 사는 선녀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산속은 어떤 곳일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이 한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바다랑 산이 있는 곳이요 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산에 있는 폭포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가 당시 이제 6월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6월에 이 친구가 한창 계곡, 폭포를 다녀왔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경험을 빗대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수영장을 그렇게 말한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녀님이 수영을 또 물놀이를 워낙 잘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또 재질문을 했어요. 그럼 얘들아, 너희들이 말한 그곳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물이 많으니까 낚시? 뭐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선녀님은 수영을 정말 잘하니까 수영놀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야기해 준 것을 제가 총집합을 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주어서 교실에 붙여두었는데요. 그림 한번 볼게요. 짠,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저는 그림을 굉장히 잘 못 그리는 교사인데 요즘 워낙 그 디자인 플랫폼이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릭만 해도 이렇게 그림이 표현이 돼서 이렇게 쉽게 이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걸 보고 이제 아이들과 이 아이들이 얘기한 그 낚시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아까 그 사용했던 그 감각적 요소로 썼던 파란 비닐이죠. 이거를 제가 어디에 붙였을까요? 네, 눈썰미가 좋으신 선생님들은 아마 바로 아실 것 같아요. 네, 교실에 있는 그 교사용, 유아용 칠판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붙였어요. 네, 간단하게 또 붙였더니 이 계곡이 또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그 SNS를 보면은 금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아마 그분들께서 이 놀이를 하시면 이 장수탕을 그대로 옮겨서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손재주도 부족하지만 일단 제가 놀이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화려한 놀이 환경도 좋지만 일단 빠른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의 흥미가 좀 빨리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화려하지 않지만 아이들의 손길이 묻어나는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만드는 과정을 이제 경험했는데요.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또 이렇게 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면지함에서 이렇게 종이를 가져와서 자신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구겨가지고 이렇게 돌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저는 낚시용품을 또 제공을 해서 이렇게 낚시놀이를 또 한창 즐긴 경험이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놀이가 한번 진행됐는지 볼게요. 아이들이 이 그림책 속 장면만 봐도 이 대사가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책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인형극 놀이를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관에 가면 인형극 교구장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기관에는 이
인형극 교구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것들로 한번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한참 둘러보는데 이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네, 여기에도 적혀 있지만 주방놀이예요. 이 주방놀이에 아이들과 함께 뽑은 그림책 속 장면을 여러 장 뽑았어요. 뽑고 이제 여기에 또 아까 보였던 이제 목욕탕 타일 그림도 이제 붙이고 또 대리석 이 그림도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또 나름대로 보기 괜찮은 이 인형놀이 교구장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 동안 또 이제 인형놀이를 신나게 또 즐기더라고요. 뭔가 이제 이런 놀이 활동을 이제 지원을 할 때 이제 교실의 크기가 한정적이기도 하지만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요한 거는 뭔가 새로운 걸 사는 것도 좋은데 일단 아이들의 빠른 흥미에 대해서 빠르게 지원하는 게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최대한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빠르게 놀이 지원을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놀이도 했어요. 그때 당시 6월이잖아요. 6월이 이제 환경의 달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제 환경의 달이라서 이제 장수탕 선녀님 놀이를 하는 와중에 이 지구 환경 보호 놀이도 다양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반에서는. 그래서 이제 예기치 못하게 이 장수탕 선녀님 놀이를 하다 보니까 이 요구르트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모아놨어요. 버리지 않고 아이들이 조형 활동할 때도 쓰기도 했지만 이렇게 신체 활동도 한번 즐겨보았는데요. 이렇게 놓고 볼링 놀이도 하고 여기 그림이 나오진 않았는데 컬링 놀이도 또 신나게 커다란 동그라미를 잘라서 신나게 또 놀이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제 백희나 작가님의 사진이 보이죠. 어,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그림책은 늘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그림책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런 그 개념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얘들아,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장수상 선녀님 책, 이 책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저희 반 아이들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저희 반 아이들이 장수탕 선녀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 선생님들도 내일 한번 좋아하시는 책이 있으시면은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되게 엉뚱한 대답에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과 책에 대해 이제 아이들에게 또 말해 주었어요. 아,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장수탕 선생님 책이 이분이 만드셨어. 근데 이분이 이 우리가 좋아하는 구름빵, 뭐 알사탕, 뭐 이상한 엄마, 뭐 이상한 손님, 뭐 달샤베트 이 책을 다 이분이 만드셨어.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라워하지? 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재미있는 책만 만들까? 어떻게 이 사람 혼자 이렇게 재미있는 책만 만들 수 있지? 이분이 이렇게 재미없는 게 아니고 모든 이렇게 재미있는 책만 만들었다는 그 사실이 좀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 책들로 한번 놀이를 또 간단하게 했는데요. 네, 알사탕 책이에요. 이 알사탕 책 내용이 뭐냐면, 이 알사탕을 먹으면 다른 존재, 뭐 아니면 다른 사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래서 사탕 만들기를 한번 해보았어요. 네,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제 달려있던 다양한 뭐 장식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달아서 이제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이제 모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색테이프를 이제 붙여서 꾸미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나만의 사탕 만들기로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제 사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탕 먹으면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랑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이 친구는 한창 그 당시에 무당벌레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이 무당벌레 사탕을 만들고는 나는 무당벌레가 하는 말을 들어볼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뭔가 아이들의 그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좀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구름빵 책이에요. 구름빵 책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책 내용은 구름빵을 먹으면 구름처럼 두둥실,
하늘로 떠오른다는 이제 내용이 담긴 책인데요. 제가 막 구름빵 책을 막 검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유튜브에 이제 알고리즘으로 구름빵 만들기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한번 눌러봤는데 이 만들기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달걀하고 설탕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서 이렇게 에어프라이기에 구워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한 입 먹고는 뭔가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내가 날아간다 하면서 이렇게 신체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그래 나도 날아간다. 나 아빠한테 갔다 올게 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막 신나게 웃었던 또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다음 책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8월에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가정에서 인어공주 그림책을 보고 온 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인어공주 그림책 봤다요?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나도 인어공주 그림책 봤는데, 우리 집에도 인어공주 그림책 있는데, 나는 영화 봤어? 하면서 이제 아이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하루에는 뭐 스카프, 교실에 있는 그 색깔 스카프를 몸에 두르고 막 드레스를 만들고, 또 다음 날에는 뭐 엘사 드레스, 티니핑 드레스 막 굉장히 다양하게 또 입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골똘히 보다가, 뭔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인어공주라는 캐릭터가 사실 남자친구들보다는 여자친구들에게 선호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들도 인어공주 놀이에 함께 참여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 인어공주 놀이를 그냥 단순하게 드레스만 입고 빙빙 도는 놀이가 아니라 좀 더 의미 있게 놀 방법은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와 저희 반 아이들이 함께 인어공주 놀이를 해봤는데요. 자, 한번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저희 반이 만 3세잖아요. 이 만 3세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고 생활하다 보면 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만 3세가 아니라 좀 경험이 좀 더 있는 그 만 5세라면 놀이가 좀 어떻게 흘러갔을까라고 이제 고민할 때도 있고, 이제 놀이 중심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할 때,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놀이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되게 이게 놀이가 맞나? 이게 학습이 될까라고 고민될 때가 굉장히 있죠. 네,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놀이구나라고 하기엔 사실 아이들이 사전 경험도 충분하지 않고요. 뭔가 표현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흥미를 또 놀이로 자연스럽게 밀어주기 위해서 저는 한번 이렇게 이제 인어공주 놀이를 시도해 봤는데요. 인어공주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생소할 수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네, 아까 장수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늘 교실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사실 인어공주 뭐 이야기를 잘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제 생소할 수 있는 친구를 위해서 제가 책을 구비를 했어요. 근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되게 인어공주도 다양한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단조롭고 뭔가 이제 장황하지 않은 내용이 담긴 그 책을 선정을 했어요. 그게 이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다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물어보았어요. 얘들아, 책 읽었더니 너네 어떤 그림이 생각나? 어떤 것들이 있었지? 라고 이제 물어보았더니, 뭐 인어공주, 배, 뭐 왕자, 물거품, 뭐 다양하게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얘들아, 우리 인어공주가 살고 있는 바닷속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인어공주 만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인어공주? 그게 뭐지? 라고 이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물어보았어요.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선생님, 인어공주 꼬리는 반짝반짝해요. 라고 얘기도 하고, 맞아. 움직일 때마다 무지개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시트지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어공주 꼬리 모양으로 잘라주었어요. 그리고 반짝반짝하다고 했으니까 뭐 스팽글 같은 이런 반짝이는 이런 꾸미기 재료를 또 제공을 했고요. 또 무지개 같다고 했으니까 무지개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의 종이를 잘라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꾸미면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체도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주고 싶었는데 그림을 못 그리는 교사라서 아이들과 함께 어떤 그림으로 하면 좋을까 해서 같이 선택해서 한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반이 함께 살게 된 친구 같은 인어공주입니다. 그래서 놀이 중심에서는 이제 교사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막힐 때, 그럴 때는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인어공주에 나오는 문어마녀예요. 사실 이 문어마녀 캐릭터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문어마녀를 만들면서 아이들이 이 문어마녀 목소리를 굉장히 재미있게 또 실감나게 표현을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반이 이 문어마녀를 만들고 나서 그 연극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잠시 후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또 이런 놀이도 했어요. 문어마녀의 마법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인어공주 내용이 나오죠. 네, 그런데 이게 바깥놀이 시간인데, 이때가 여름이었어요. 아이들이 늘 할 수 있게 제가 이 비눗방울을 항상 여기 바깥놀이 주변에 놨었는데, 평소에는 늘 보던 거니까 관심이 크게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별로 손길이 안 갔던 것인데, 근데 이때는 이 친구가 이 인어공주 놀이를 한창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눈에 띄었나 봐요. 이렇게 불더니, 이거 인어공주가 물거품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진짜네 하면서 이 비눗방울 놀이를 또 신나게 하면서 이 바깥놀이와 연계된 또 이제 사례도 있고요. 네, 이제 놀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특별한 재미 요소를 또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인어공주가 살고 있는 그 바닷가 궁궐에는 어떤 보물이 숨겨 있을까? 우리 그림책 봤더니 굉장히 화려했잖아. 너희들 어떤 거 숨겨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뭐 반짝반짝 보석, 뭐 맛있는 음식, 뭐 인형, 뭐 헬로 카보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자신들이 갖고 싶은 걸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주족의 그림족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자신들이 이야기한 것을 뭐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만들기도 해서 이 안에 넣고요. 사탕과 함께 넣어서 이렇게 보물함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제가 교실 곳곳에다가 숨겨두었어요. 그래서 보물찾기 놀이를 했는데요. 이 보물찾기 놀이는 언제 어떤 때 해도 반응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물찾기 놀이를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생각했는데 이 보물함을 한번 숨기고 다른 반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반 동생들을 초대해서 찾아보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뭔가 이제 우리 반이 하고 있는 놀이를 다른 반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유아의 놀이를 풍성하게 만드는 교사의 질문이라고 되어 있죠. 유아와 교사가 함께 놀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교자의 그 확장적인 질문이 아이들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생각, 뭐 다양한 생각, 뭐 새로운 생각을 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어공주 놀이를 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인어공주가 바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이제 어땠을까? 아니면 인어공주가 문어마녀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뭔가 기존의 동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질문이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몇 가지 기억나는 대답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되지 않고 언니랑 계속 살았을 텐데 아니면 뭐 왕자가 수영을 배웠으면 되는데 왕자가 수영을 배워서 바닷속으로 들어오면 인어공주가 밖으로 안 나갈 텐데라고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이 이 새롭게 각색한 내용을 동극 활동으로 한번 즐겨보았는데요. 사실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만 3세 아이들이 동극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좀 낯선 활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이랑 제가 그냥 저희들끼리만 신난 이제 동극 영상인데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저희 반 놀이를 소개할 날이 올 줄 모르고 조금 많이 보시면 부족할 거예요. 그럼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새롭게 바뀌었는지, 각색이 됐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고 깊은 바다에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인어공주와 언니들이 살고 있었지요. 인어공주야, 인어공주야, 이리 되냐? 너도 나 이제 구경했지 있어. 바다에는 어떤 곳일까? 정말 궁금해. 드디어 인어공주는 15살이 되었고 세상 구경을 나섰지요. 그때 저 멀리서 왕자님이 탄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와, 마침 왕자님이야. 그때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왕자님 기다려야 제가 구해줄게요. 안타고. 네, 왕자가 바다에 빠졌다고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공주는 왕자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문어마녀가 인어공주에게 다가와서 말했지요. 누군지? 왕자님을 만나게 해주겠지. 따라오겠니? 신이는 우리가 도와줄게. 정말 잘했구나. 좋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그때 저 멀리서 왕자가 인어공주를 향해 다가왔어요. 사실 나를 살린 사람이 공주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공주와 함께하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수영을 연습했어요. 공주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내가 바다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고 안전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행복하고 안전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정말 기존의 내용과 좀 많이 달라졌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보셨나요? 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내가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구급대원에게 요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낯선 누군가가 나에게 따라오라고 하면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네, 미아망지 교육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쁜 마녀는 경찰이 잡아갔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반 동국을 소개했고요. 네, 교사가 즐겨야 유아도 즐겁다. 평소에 재밌게 읽기만 하고 지나칠 수 있었던 이 그림책 한 권을 시작으로 이렇게 풍성한 놀이가 실행이 되었죠. 놀이 중심이라는 것이 뭔가 대단하게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것, 뭐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제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또 손짓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 보면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을 이제 교사와 유아가 함께 즐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게 된 이 그림책, 장수당 훈녀님도 저희 반 아이들이 사실 평소에 책 모서리가 닳도록 읽던 책인데 이제 이 책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 목욕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또래와 협동해서 극놀이도 또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또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저의 몇 가지 질문으로 또 새로운 놀이가 창조가 됐고요. 또 책을 만든 작가를 따라갔더니 또 새로운 놀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어공주 놀이 또한 이 평소에 들어왔던 단순한 그 공주와 왕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놀이를 거치면서 이 재해석된 내용으로 결국은 안전교육과 연계된 의미 있는 놀이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권도훈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고 사례 소개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채팅창에 올라온 게, 어, 네, 올라온 건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조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나라면 이렇게 놀이를 진행됐을 것 같다. 뭔가 새롭게 생각하신 게 있으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선생님께서 사례를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좀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요. 추후에 있으시면은 네, 또 이제 올려주시면, 아이누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이제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답장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자료가 좋다는 말씀과 아마 도움이 됐다는 그런 말씀들을 좀 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별하게 지금 얘기들은 따로 안 올라오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아이누리 포털의 Q&A나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권도 선생님께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해 시간은 거의 다 지금 된 것 같네요. 네. 오늘 강의해 주신 오창 8단지 구형 사랑으로 어린이집의 권도훈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녁에 바쁜 가운데서도 연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